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차토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BMW 520D 차량 동일 위치에서의 재실험, 렉스턴 스포츠 칸 조금 더 경사진 위치에서 재실험 외에 현재 팰리세이드 전복 사건에서 다뤄지는 기술적, 기술 외적 문제들에 대해 다뤄보고자 합니다. 단순히 실험 영상만 보고자 하시는 분들은 아래의 시간대로 이동하셔서 실험만 확인하시면 되고, 해당 사건에 대해 좀 더 깊게 이해하고 자동차 상식을 조금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영상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팰리세이드 버튼식 기어의 문제인가? 버튼식 기어, 전자식 기어, 일반 기어의 차이. 해당 사건의 시동이 꺼진 부분에 대해 버튼식 기어 차량에만 해당되는 내용이라고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 먼저 버튼식 기어에 대해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기어봉에서 미션으로 명령을 전달하는 방식에는 크게 Shift by 케이블 방식, Shift by 와이어 방식 두 가지가 있습니다. Shift by 케이블 방식은 기존의 차량들, 즉 기어봉을 P, R, N, D 식으로 물리적으로 체결하는 방식입니다. 위의 사진을 보시면 기어봉에 연결된 케이블이 있고 이니비터 스위치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기어봉을 P, R, N, D로 이동시키면 기어봉에 연결된 케이블 부분이 움직이면서 이니비터 스위치를 움직이게 하고 미션의 변속단을 물리적으로 이동시키게 됩니다. 대부분의 예전 국산 차량이 이런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사건과 같은 상황에서는 물리적으로 기어를 중립으로 바꿀 수 없고 시동이 꺼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Shift by 와이어 방식은 최근의 차량들에 적용되는 방식으로 Shift by 와이어에서 와이어가 전선이라는 의미를 갖는데 말 그대로 전자식 기어봉의 총칭입니다. Shift by 와이어는 사용자가 파킹이라는 값을 입력하면 파킹이 들어가는 것으로서 기어봉이든 버튼이든 다이얼이든 스위치의 역할밖에 수행하지 않습니다. 즉 버튼식 기어봉과 전자식 기어봉과 다이얼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팰리세이드 차량은 버튼식 기어라서 시동이 꺼진 것이 아니고 버튼식 기어는 단순히 전자식 기어 노브의 한 종류라는 점을 이해하실 수 있겠죠? 결론적으로 해당 사건을 다른 차종, 다른 브랜드에서 재현하려면 같은 Shift by 와이어 타입의 전자식 기어 노브 차량을 대조군으로 실험하여야 하며 미션에 따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변수를 사전에 고지하고 테스트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버튼식 기어가 잘못된 것인가? 해당 사건은 차주분께서 후진 버튼을 누르고 후진 후, 전진 버튼을 누르고 전진해야 하는데 브레이크를 덜 밟고 전진단을 선택함으로써 브레이크를 밟고 변속하세요 라는 알림 문구와 함께 변속단은 R로 유지되었고 차량이 구배 저항에 의해 앞으로 밀려 내려가면서 시동이 꺼진 케이스라고 추측 중입니다. 버튼식 기어는 현대자동차에만 있는 시스템이 아니고 해외 유수의 차량들에도 버튼식 기어가 적용되어 있습니다. 버튼식 기어가 좋다 나쁘다는 개인의 호불호이겠습니다만 저도 개인적으로 직관적이지 못하고 주차 시, 변속 시의 시선을 뺏긴다는 점에서 기어봉 타입이 더 낫다는 의견입니다. 잘못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의견입니다. 두 번째, 시동이 꺼지는 이유가 무엇인가? 첫 번째 소주제로 왜 시동이 꺼졌나 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 일반인은 충분히 모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분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이런 그림을 보여드리면서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 너무 어렵죠? 바로 통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서 무슨 일을 하시는 분이죠? 저는 창원에서 20년 넘게 정비 튜닝업 종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럼 이번 사태에 있어 엔진 시동이 꺼진 원인을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자동차는 엔진에서 나오는 출력을 미션으로 전달해서 구동축과 연결하게 되면서 작동을 하는 기계입니다. 그 엔진은 한 방향으로밖에 작동을 안 하거든요. 네네. 그리고 후진을 할 때 계속 한 방향으로 도는 엔진에서 카운터 기어라는 것을 이용해서 반대로 갈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음, 그 현재까지 나온 모든 엔진은 아직 한 방향으로밖에 회전을 못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진 기어를 넣어놓고 차를 앞으로 굴러가게 하면 엔진을 반대로 강제로 돌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그 엔진과 미션에 부하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시동이 꺼지게 되는 거죠. 아, 조금 알겠기도 하고 어렵기도 한데 이런 사실을 일반인들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실 일반인들은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 수동 차량을 몰아보신 분들은 대충 짐작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제 전문가 또는 자동차 업계에서 조금이라도 관련 있는 사람이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의 발언이 문제가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저는. 아, 그분이 말씀하신 그거 말인가요? 예, 그쵸. 이제 전문가라면 엔진이 왜 꺼지는 것에 대해서 알 수 있는데, 그걸 설명하고 이해시키는 것보다 이제 그냥 사람들을 선동하는 쪽으로만 선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냥 좀 자극적이게 보이기 위해서. 음, 이제 위에서 같이 뭐 카운터 기어가 작동이 되면서 후진을 하는데 뭐 엔진은 뭐 역방향으로 회전할 수 없다. 이런 것들을 설명을 하면서 이제 시동이 꺼지는 게 당연하다. 뭐 제조사가 뭐 꺼지게 하는 브랜드도 있지만 안 꺼지게 하는 브랜드가 있는데 뭐 방식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게 훨씬 더 저는 괜찮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아, 그 부분은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현대자동차 입장에서도 좀 당혹스러웠을 것 같은데요. 이제 현대자동차에서도 대응을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미션을 보호하려고 시동이 꺼진 것이 아니라 시동을 꺼질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 게 저는 훨씬 더 나았을 거라고 보는 거고요. 이제 이번 사건을 통해서 현대차에서도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이제 기상천외한 경우도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이런 여사님 사고도 방지할 수 있는 기술을 이제 적용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멋진 말씀이네요. 그런데 그 현대차에서 그 기술을 바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하루 만에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분명히 짚고 넘어갈 부분은 이제 그런 상황에서 시동이 꺼지는 것이 결함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거라고 보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BMW 차량 일부가 시동이 꺼지지 않은 것을 보면 이건 현대차가 기술이 부족하기 때문에 시동이 꺼졌다고 봐야 할까요? 음, 아니죠. 기술은 충분히 있을 겁니다. 근데 다만 이번 사건이 이슈가 된 이유를 생각해 보면 아직 이런 적이 없기 때문이죠. 이번 음, 사건을 이제 계기 삼아가지고 현대자동차에서 이런 인식을 했을 거고, BMW에서는 이제 이전에 뭐 독일에서 이런 상황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런 설계를 했을 수도 있고요. 아, 그렇군요. 네, 그만큼 이제 독일차가 완성도도 높고, 뭐 그런 로직에 있어서는 잘 만든 차량이란 거죠. 아, 그렇군요.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 마지막으로 혹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실까요? 후진 기어를 넣고 앞으로 가면 시동이 꺼지는 것을 아는 일반인들은 거의 없지만, 네, 이제 그런 상황에서 사고 나서 엄청 크게 이슈가 된 건 이분이 처음이죠. 그렇죠. 보통 사람이라면 이제 첫 번째로 변속기를 눌러서 경고음이 들릴 때 계기판을 보는 게 정상이고, 음, 이제 두 번째는 시동이 꺼지는 충격과 느낌,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 밟았을 때 압력이 점점 더 무뎌진다는 것을 알고 차를 세웠을 겁니다. 음, 세 번째로 이제 혹시나 뭐 시동이 꺼지고 몰랐다고 하더라도 이제 중립 기어가 들어가서 구동 저항 없이 내려가는 차량의 느낌은 그냥 드라이브나 후진이 물려가지고 들어가는 차량의 느낌과 완전히 다릅니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제 세 번이나 차량이 경고를 했는데도 멈추지 않고 굴러갔다는 거는 좀 안타까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 국가적으로 운전면허 취득하기 전에 이제 기본 뭐 기술 교육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네, 차량에 대한 메커니즘, 차는 이렇게 되어 있다. 뭐 이런 것도 교육을 하고 운전면허를 발행하면은 이제 더 좋겠죠. 네, 이제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반자율주행이나 전방 추돌 방지처럼 요즘 차가 대신해주는 기능들이 많아서 그런지 운전자들이 좀 더 부주의해지는 것 같은데 아직은 이런 기능들이 보조장치의 개념일 뿐이라는 걸 많은 운전자들이 인지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번 음, 이슈도 앞으로 현대차의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겠지만 운전자들도 좀 더 자신의 차량을 잘 이해하고 기본 지식을 갖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아유, 오늘 좋은 설명 정말 감사합니다. 그럼 두 번째 소주제로 시동이 안 꺼질 수 있는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펠리세이드의 경우로는 알 수 없지만 제가 테스트해본 다른 차종들을 보면 쉬프트 바이 케이블 타입의 차량들은 시동이 꺼질 수밖에 없고 쉬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의 차량들은 시동이 안 꺼지고 중립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러한 점을 볼 때 펠리세이드도 쉬프트 바이 와이어 방식으로 기어를 전자식으로 컨트롤할 수 있으므로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합니다. 당장 가능하지 않더라도 로직 변경 등을 통해 개선할 수 있으리라 보고 불가능하지는 않다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또 미션에 따라 시동이 안 꺼지는 경우도 이번 테스트들을 통해 알게 되었는데 DCT 미션, 즉 듀얼 클러치 트랜스미션이라 불리는 수동 기반 자동 미션들은 시동을 끄지 않고 반클러치로 버티다 구배 저항이 강할 경우 클러치 미트를 해제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포르쉐의 PDK, 아우디의 DCT, 현대 DCT는 제 테스트 결과 시동이 꺼지지 않았습니다. 세 번째, 이번 사건에서 아쉬운 점입니다. 첫 번째로
좀 더 큰 경고음의 필요성입니다. 팰리세이드 사고 재현을 하신 동일 차량 차주님의 영상들을 보면 삐 하는 경고음이 지속적으로 들리는 것이 보입니다. 하지만 해당 사고 차량은 블랙박스에 다른 소리가 충분히 녹음이 됨에도 불구하고 삐 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는 상황에 따라 경고음이 울릴 수도 울리지 않을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G90 테스트 시에도 시동이 꺼지고 별다른 경고음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어떠한 경우라도 강제로 시동이 꺼지면 직관적이고 더 큰 경고음이 울려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파킹 기어가 들어가지 않는 점입니다. G90 차량과 스팅어 차량을 테스트해 본 결과 두 차량 모두 시동이 꺼졌고 시동이 꺼진 후에 완전 정차하면 파킹 기어로 이동되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팰리세이드 차주분도 시동이 꺼진 후 주행 중 완전 정차한 부분이 있는데 왜 파킹 기어가 들어가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물론 팰리세이드는 전륜 기반 미션이고 나머지 차량은 후륜 기반 미션이고 GSW 상에도 같은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이지만 G90 쪽에만 시동이 꺼질 경우 P단으로 이동한다는 설명이 있는데 정말 이 내용처럼 로직이 다른 것인지 궁금한 대목입니다. 둘 다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이라면 같은 로직을 사용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 번째, 풀프루프와 페일세이프. 모든 기계장치나 설비는 바보가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쉬워야 한다 라는 풀프루프와 실수를 방지한다 라는 페일세이프가 들어가 있어야 합니다. 현대차가 선택한 페일세이프는 시동을 끈다 였지요. 그렇지만 풀프루프가 산업 현장이 아닌 자동차에도 적용되어야 하는지는 의문입니다. 자동차는 편리한 기계이지만 엄청난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어 전 세계에서도 나이 제한, 면허 제한 등으로 사용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동차는 풀프루프의 적용보다는 사실 풀에게는 면허를 주면 안 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 운전면허 체계의 아쉬움입니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많은 분들이 아시게 되었겠지만 자동차는 시동이 꺼지면 남은 진공을 소비한 후 브레이크가 듣지 않습니다. 시동이 꺼진다고 아예 브레이크가 바로 듣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부분들을 운전면허 취득 당시에 알려줘야 하고 자동차라는 편리하지만 위험한 기계를 다루는 데 있어 주의사항을 조금 더 꼼꼼하게 교육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 시동이 꺼져도 브레이크가 계속 작동되게 해야 하는 것 아니냐 라는 말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벤츠도 BMW도 시동이 꺼지면 브레이크가 일정 횟수 이상 밟고 나면 듣지 않습니다. 별도의 진공을 형성해 줄 수 있는 장치를 단 차량이 아니고서야 불가능한 일이지요. 다섯 번째, 한쪽으로 치우쳐진 의견들과 잘못된 설명들. 이번 사건을 다루고 있는 큰 축인 법을 잘 아시는 분의 채널과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의 채널에서 영상들을 보면 시동이 꺼지면 안 된다 라는 것에만 초점을 두고 나머지 부분을 호도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법을 잘 아시는 분의 채널에서는 투표로 1. 후진기어 넣고 내리막에 굴러가면 시동이 꺼지는 것을 원래 알고 있었다. 2번 몰랐다 라는 것을 투표로 올려두었는데 이런 식의 투표라면 저는 1. 나는 계기판에 있는 정보를 잘 살피고 알림, 경고음이 나면 확인 후 안전운전한다. 2. 나는 평소 계기판을 잘 보지 않고 소리가 나도 신경 쓰지 않고 운전한다. 라는 식으로 투표를 올릴 수 있을 만큼 편파적이고 잘못된 투표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자동차를 잘 아시는 분의 채널에서는 실험 대조군의 차량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시프트 바이 케이블 타입의 차량들을 가져다 놓고 테스트하였으며 시프트 바이 와이어 타입과의 차이를 설명해 주시지도 않고 시동이 절대 꺼지면 안 된다, 결함이다 라는 식으로 차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대중들에게 인과관계가 없는 단편적인 주장만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말리부의 경우 사고의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경사로 밀림 방지 장치가 마치 다른 제조사에는 없는 것처럼 밀림 방지 장치 이후에 밀려 내려가는 상황을 가정하지 않고 말리부는 안 내려간다, 안 꺼진다 라는 식의 결론을 냈습니다. 이러한 영상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은 원하는 결론을 정해놓고 증거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앞서의 전화 인터뷰 내용처럼 메커니즘 상으로는 시동이 꺼질 수 있고 결함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만약 시동이 꺼진다 하더라도 추가적인 알림과 안전장치가 있는 것이 맞고 꺼지지 않게 할 기술이 있다면
그것을 적용해 개선하는 것이 좋아 보인다 라는 식으로 말하는 것이 맞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합니다. 자, 결론입니다. 물론 제 영상을 100% 이해하지 못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쉽고 단순하게 전달하기 위해 앞, 뒤 다 잘라먹고 잘못된 내용을 시청자들에게 전달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이 주제를 다룸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었고 저 또한 부족한 부분이 아직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모든 차량을 같은 조건에서 테스트해 본 것이 아니고 모든 제조사에서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진 의견이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자 영상을 제작하였습니다. 해당 사건 차주분께서도 소송을 하거나 보상을 요구하지는 않으신다고 하니 건전한 토론회장으로 더 나은 방향으로 자동차와 자동차 문화가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전면허 강화와 자동차 로직 개선이 동시에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 독일 차량들은 시동을 걸면 기본적으로 오토홀드를 거는 등 운전하는 사람의 귀찮음보다는 기본적 안정성을 추구하는 부분이 많은데 우리나라의 차량도 점점 더 발전해서 독일 차와 견줄 수 있는 날이 오기를 바라봅니다. 여러분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자, 또 여기 왔습니다. 그 520D 차량이고요. BMW 520D G바디 차량입니다. X드라이브는 아니고 후륜구동이고요. 그때 경사가 다르고 조건이 달라서 그렇다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한번 테스트하러 왔습니다. 자, 후진을 하죠. 하다가 자, 엑셀을 놨습니다. 굴러 내려가죠. 띵, 중립 들어갔고요. 그리고 시동 안 꺼졌습니다. 지금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도 들리고, 그리고 지금 RPM 보시면 그대로 들어가 있죠. 시동 안 꺼졌습니다. 밖에서도 시동 소리 들리죠? 자, 다시 테스트 해 보겠습니다. 후진을 살짝 하다가, 자, 후진하는 거 보이시죠? 후진하다가 악셀을 놨습니다. 자, BM도 잘 못 버티긴 해요. 후진하다가 놓으면 띵 하고 바로 바뀌었습니다. 소리 나는 거 보셨죠? 중립으로 바뀌었고 시동은 안 꺼졌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많이 안 버틴다는 것 자체가 미션을 잘 보호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굴러 내려가는 것 자체를 많이 허용하지 않는다. 렉스턴 스포츠 칸으로 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진을 했다가 자, 악셀에서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지금 조금씩 굴러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그리고 텅 하는 충격과 함께 시동이 꺼졌습니다. 자, 후진기어 들어와 있는데 엔진 경고등 들어오고 시동 꺼졌죠? 자, 그리고 다시 파킹 기어를 넣고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을 걸었고요. 한 번 더 해볼게요. 후진기어를 넣고, 자, 이대로 가만히 놔두면 RPM을 띄우면서 저렇게 버텨줍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차주분처럼 이렇게 후진을 했던 상황에서 자, 후진 악셀을 떼고 후진 기어 상태에서 저항이 걸리면 이렇게 버티는 경우도 있습니다. 쌍용차가 확실히 현대차보다 잘 버텨주는 것 같아요. 그건 맞습니다. 자, 다시 후진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후진을 하고 자, 악셀에서 발을 뗐습니다. 그리고 지금 차가 조금씩 굴러 내려가는 게 보이시죠? 이렇게 퉁 하고 시동이 꺼졌습니다. 시동 꺼져도 이렇게 브레이크 듣습니다. 듣고 한 번, 두 번, 세 번, 이런 식으로 네 번까지도 브레이크가 들어요. 듣는데 이제 지금 제 발의 감각에 브레이크가 딱딱한 감각이 왔습니다. 여기서 더 하면 안 됩니다. 이게 이런 걸 알고 있어야 이런 상황이 대비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차 같은 경우에 이제 사이드 브레이크가 이렇게 핸디 브레이크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는 식으로도 이렇게 차를 브레이크에 발을 떼고도 버틸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쌍용차가 현대차보다 언덕에서 잘 버티기는 하지만 쌍용차라고 하지 말고 렉선 스포츠 칸이 현대차보다 언덕에서 잘 버티긴 하지만 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시동이 꺼진다.